장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블루존이라는 지역인데요. 췌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장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블루존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사람들의 경우 보면 췌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한정식을 좀 거하게 먹다 보면 반찬도 많고 또 양념이 또 많은 그런 불고기, 돼지갈비, 아구찜, 해물찜 이런 것들 먹다 보면 밥도 조금 약간 과식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소화가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이 다 그렇지는 않죠. 좀 가열조리식이 많은 한식 또는 양념이 너무 많은 한식 이런 것들은 건강에 직접적으로는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사찰 음식 같은 한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저도 이것이 상당히 몸에 좋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의 소화기관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췌장도 크게 무리를 주지 않죠. 근데 블루존에서도 역시 마치 사찰 음식을 잘 재구성한 것처럼 지중해 식단과 비슷하고 뇌 건강을 도와주는 마인드 식단과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일단 주로 먹는 공통적인 음식들이 일단 첫 번째는 대부분 식물성입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올리브오일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 필수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또 오키나와 같은 곳에서는 통곡식보다도 오히려 고구마를 하루에 무려 57% 정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자색 고구마를 또 특히 많이 먹기도 한데 보라색 성분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또 미국에서 의사들의 의사로 유명한 조엘 펄먼도 역시 통곡물을 하루에 20% 이내로 제한을 했는데요. 역시 블루존 지역에서도 통곡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 식물식 위주로 과일도 매일 많이 먹고 또 채소, 고구마나 감자나 옥수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통곡식이라는 것에 우리나라 치면 밥인데요. 이 밥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기, 생선, 계란을 필수로 먹지 않습니다. 기호식품 정도로만 먹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먹긴 먹지만 하루에 50g 이내로 돼지고기를 수육 형태로 약간 먹습니다. 50g이면 계란 1개 정도 분량이거든요. 약 95%는 식물식 위주로 하고 거기에 통곡식의 비율도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은 공통적으로 아주 적게 먹거나 기호식품으로 가끔만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통해서 우리 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영양소일 텐데요. 이 영양소 중에서도 저는 효소 섭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체,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 식물들은 효소 작용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약 12,000가지 효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 자체는 몇 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 바로 소화효소죠. 탄수화물의 소화효소, 아밀라제, 단백질의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 펩시노겐들이 있고 지방의 소화효소로 알려진 리파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이 소화효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맥 작용 하나 안에도 동맥혈관에 작용하는 효소가 무려 98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있는 효소가 또 있어요. 카탈라제라는 것도 소화효소고요.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것도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효소입니다. 글루타치온, 또 심장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효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 몸은 알아서 소화작용과 간과 신장의 해독작용, 소변과 대변이 배출되는 이런 작용들이 내 몸이 계속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반응들에 무려 12,000가지의 효소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몸은 효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에너지도 만들고 생명에 작용하는 효소들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영양소를 얻기 위함인데요. 우리 몸에 바로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생명작용의 원료인 효소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효소를 내 몸에서 만들어내지만 늘 지나친 가열 조리식만 할 경우에는 오히려 효소가 더 많이 고갈이 됩니다. 효소는 소화 효소도 있지만 대사 효소와 또 잠재 효소, 이렇게 너무 많은 효소를 우리 몸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소가 없는 식사를 하면 계속 효소가 고갈이 되고, 효소가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효소가 반대로 상당히 많이 보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알고 계실 텐데요. 파인애플을 먹으면 이제 단백질 소화가 잘 된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닌이라는 성분이 고기를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키위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은 여러 이 효소 작용들의 결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양념이 많은 것, 또 가열 조리된 것을 먹다 보면 효소가 고갈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효소가 부족하면 질병이 걸릴 수 있는 몸과 노화가 빨라지는 그런 작용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섭취한다는 것은 결국 효소를 생산하기 위한 우리 몸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효소가 최대한 많이 있는 몸, 그리고 효소가 고갈되지 않는 식사와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효소가 많은 몸은 건강한 몸이고, 효소가 없는 몸은 질병과 노화가 빨라지는 죽음에 가까운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대 노인과 20대 젊은이의 효소량을 측정을 했을 때 치매량만 비교해봐도 무려 3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노인들의 몸에서는 효소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동물원 관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게 사료를 주기 시작했는데, 동물들이 사료를 먹은 때부터 점점점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불임도 일어나게 되고 새끼들을 잘 낳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로 계속 확장됐습니다. 이랬을 때 다시 사료가 동물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해서 육식동물, 사자 같은 육식동물에게는 생고기와 생간을 주고, 초식동물에게는 신선한 풀을 제공하고, 과일을 먹는 원숭이 이런 동물에게는 과일을 줘서 살아있는 음식으로 바꿔줬을 때 동물들이 다시 병이 낫고 또 다시 새끼를 잘 낳게 되는, 회복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에는 제가 말씀드린 효소가 풍부하죠. 육식동물은 사료를 먹을 것이 아니라 육식을 해야 되고, 또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야 되고, 과일을 먹는 동물들, 과식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과식동물들은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몸의 구조에 맞는 식사를 했을 때 효소 섭취가 잘 되고, 효소를 잘 먹은 결과 질병이 낫고 몸이 회복되는 결과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효소를 섭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방법 중에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가열 조리된 음식을 너무 주식으로 많이 먹는다입니다. 물론 가공식품도 나쁜데요. 우리가 한식하면 좀 좋은 음식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한식도 음식 구성에 따라서 좀 좋지 않은 식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구찜 같은 거, 양념 좀 진한 것을 흰 밥과 많이 드신다면 일단 양념이 많기 때문에 밥도 많이 먹게 돼요. 좀 과식하기가 쉬워지게 되죠. 그리고 10첩 반상, 20첩 반상, 우리 임금님 밥상이라고 하는 이런 밥상들도 굉장히 골고루 많이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마치 건강에 좋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소화 요소는 너무 복잡하게 들어오면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와 독소, 변질, 부패가 많이 생겨서 독소가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한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하게 가열 조리된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또 부족한 영양소가 생깁니다. 바로 그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에만 들어있는 바로 효소라는 성분입니다. 효소는 제품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품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숨쉬고 눈을 뜨고 있고, 심장이 막 뛰고 있고, 혈액순환이 되고 있고, 신장은 계속 소변을 여과하잖아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바로 효소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에도 10,000가지가 넘는 효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아밀라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밀라제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효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에게도 10,000가지 이상의 효소가 있는데요. 과일이나 채소나 어떤 날것 상태의 살아있는 음식들에는 바로 이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효소는 42도가 넘어가면 효소의 활성이 깨져서 효소가 사라지는 음식이 돼버려요. 근데 가열, 조리, 튀김, 볶음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효소 활성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효소를 먹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열조리된 음식만 먹으면 도대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몸에 이렇게 효소가 많이 필요한데 일단 내 몸이 효소를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효소 부족이 되고 효소 부족의 결과 생명의 반응들이 인체의 다른 여러 반응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도 잘 안 나오는 그런 환자분이 계시잖아요. 또 소화액이 없어서 위액이 잘 안 만들어져서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계시죠. 단편적으로 소화 효소만 안 나와도 침만 안 나와도 우리는 몸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런 식으로 익힌 음식만 먹으면 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몸의 곳곳에 사용할 수 있는 혈액순환이나 면역세포들이나 뇌 건강이나 여기에 많이 사용해야 되는 효소들이 결과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열조리된 음식은 결국 인체의 효소 부족의 결과를 가져오고 다양한 생체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이 쉽게 생길 수 있는 몸이 됩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좀 최소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저는 꼭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끼는 좀 가열조리된 일반 한식을 드셔도 되는데 살아있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과일류, 채소, 견과류 이렇게 살아있는 음식을 좀 꼭 드셔서 효소를 좀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현대인들이 또 많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요즘 조리법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리가 잘못되면 이제 당 독소라는 것이 많이 증가하고 활성산소도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젊은 분들은 치킨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고기를 어떤 밀가루 튀김옷을 입혀서 튀겼을 때 그리고 또 삼겹살 같은 거 구운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 훨씬 당 독소가 많이 증가합니다. 특히 치킨의 경우에는 튀겼잖아요. 우리가 가게에서 쓰는 그런 업소용 기름들이 아주 순도 높은 올리브유 같은 생들기름 이런 기름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좀 업소용 그런 기름으로 튀기다 보면 몸에는 과산화지질과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이 늘어나서 염증이 많은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리법의 문제로 인해서 당독소, 또 과산화지질,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는 몸으로 바뀝니다. 활성산소는 DNA부터 세포 수준, 혈관 수준, 우리 온몸에 있는 조직들을 공격하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대사 찌꺼기입니다. 많이 과식하고 과음하고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활성산소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조리법의 문제, 또 음식 선택의 문제로 인해서 독소가 증가하는 몸이 돼버린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